최근 여러가지로 뒤숭숭한 상황, 암호화폐 시장까지 흘러내리면서 이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이제 좀 올라가나 싶었더니 정말 허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계속된다.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한번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스파크 토큰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시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이신 주신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스파크 토큰, 그동안은 제가 에어드랍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정확하게 따지자면 에어드랍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런데 일단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임시적으로 에어드랍이라고 계속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아무튼 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해주는 거래소들이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업홀드에서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도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고, 이토로 또한 지금 현재 리플사와 플레어 네트워크와 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에 관련해가지고 상의를 지속 중이라고 하니까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하는 확정된 거래소들은 세 군데가 있는데, 업홀드, 비추르, 그리고 앵컬 USD,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은 거래소들이 여기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 거래소도 이름을 올리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는 제가 미처 잘 알고 있지 못했었던 부분, 앞에서 언급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이 올라왔었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제공을 했었던 것인데, 제가 사실 이것을 안 읽었습니다. 별게 있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무시를 했었는데, 그것이 저의 불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을 이 시청자분 주신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스파크 발행사가 리플사와 리플사 전 및 현 임직원에게는 스파크를 안 준다고 했습니다. 550억 개 정도 물량 발행사가 가지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과 답변 요약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 이 스파크 토큰을 클레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리플랩스 전체와 몇몇의 이전 임직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스파크 토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리플사의 임직원들 포함한다라면 빵영, 크리스 랄슨, 그리고 전 임직원들 제드 맥켈럽이 이렇게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들은 스파크 토큰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잘 됐죠? 그런데 리플사의 직원들도 이 제외 목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꼼수를 쓰면 그들은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드 맥켈럽하고 크리스 랄슨 빠지는 것만 해도 저는 감지덕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총 에어드랍으로 예정된 개수는 450억 개입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 풀려있는 물량들 중에서 리플사와 리플사 전 임직원들 제외하고 사람들이 들고 있는 수량이 대략적으로 450억 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12월 12일 진행되게 되는 스냅샷 같은 경우 XRP 레저의 인덱스 넘버를 통해서 찍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스냅샷 중에서 아까 전에 언급이 됐었던 이 제외 대상들, 그들의 주소들은 제외를 시킬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제외 대상뿐만 아니라 거래소들 중에 XRP 에어드랍을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들 주소도 제외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들 중에서 XRP와 1대1로 에어드랍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XRP 한 개당 스파크 토큰 한 개 이상을 받게 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가 좋으면은 좀 더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스냅샷이 찍힌 후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스파크 토큰들이 있다라면 소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래소가 지원하고 말 것이냐는 각 거래소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래소에서 이 에어드랍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스냅샷 날짜 전에 XRP를 옮길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 스파크 토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인 지갑에 XRP를 보관하고 있으면 자신의 XRP 주소에 플레어 주소와 연결할 수 있는 메시지 키를 세팅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래소에 보관할 사람들은 그냥 거래소가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이 질문, 이 스파크 토큰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플레어 네트워크 측은 우리는 아무런 답변도 해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만약에 스파크 토큰이 이제 상장이 된다, 이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가치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팔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토큰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당연히 스냅샷이 찍히기 전에 12월 12일 전에 이 시장 형성에 관련된 정보가 나와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XRP 매수를 해가지고 이 토큰을 받으려고 하게 되지 않을까. 이 XRP 가격 상승 및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에 대한 정보가 먼저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 플레어 네트워크가 스파크 토큰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이 XRP를 들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혹은 내가 얼마만큼의 XRP를 가지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으로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것 이상의 정보를 플레어 네트워크는 수집하지는 않는다라는 답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은 저도 공유를 하겠고, 제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께 전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가지야, 아이고 힘드네 진짜. 어제는 제 XRP 영상에 또 난데없이 노딱이 붙어가지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싶었는데 말이죠.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노딱이야 그냥. 자, 아무튼 그 다음에는 SBI 관련된 짧은 소식이 있습니다. SBI 암호화폐 거래소와 SBI 외환거래소의 크로스 프로모션, SBI 그룹의 새로운 계정을 열고 질의응답을 하게 된다면은 공짜로 XRP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딱 보니까 150개 정도 주는 것 같죠? 아무래도 이 SBI 거래소 역시 플레어 네트워크 에어드랍을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한번 가져보면서 이런 이벤트가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의 에미 요시카와 씨가 버추얼 타이콘 블록체인과 핀테크 관련된 행사에 참석을 했다,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플사에서 새로운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게 되는 인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리플넷, 엑스커런트, 엑스비아, ODL 등의 자동화 툴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려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책은 시니어 테스트 오토메이션 엔지니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4차 산업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AI나 자동화가 이제 또 리플넷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리플3의 리플넷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엔 어제 인터뷰에서도 나왔었던 리플사 출신의 바이낸스 US CEO인 캐서린 콜리가 폴춘지에서 선정한 2020년 40세 이하 중 주목할 만한 인물 40명 금융 부분에 뽑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면서 그러한 좋은 모습이 리플사와 XRP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 그래도 심란한데 약간 웃음을 들릴 수 있는 빵형 얼굴 합성 짤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영화 존 윅 있죠? 존 윅, 키아누 리브스 얼굴에 빵형이 이제 들어간 그런 모습인데요. 빵 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빵 윅 멋있네요. 자, 최근에 여러가지로 사람들의 숨통을 옥죄일 수 있을 만한 답답한 사건들이 연속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했었던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특히 제드맥 켈럽 얄미운 녀석이 스파크 토큰을 그나마 못 받게 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제 채널이 힘내라고 이 토마토밭에 물주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덕택에 저는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